그 다음에 할 거는 그래프에 글자를 넣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이제 제가 만들었다는 카피라이트를 이렇게 카피라이트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라고 하죠. 그래프에 워터마크 효과를 넣기 위해서 어떤 걸 이용을 했냐면 annotat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annotate 함수가 첫 번째 가지는 입력값이 geom이라는 그 오브젝트를 가지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글씨를 쓰고 싶으니까 텍스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각형을 넣고 싶다 그러면 annotate에다가 rectangle의 그 앞글자 4글자 rect라고 해서 써 놓으면 사각형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선분을 입력할 때는 segment, 점이 중간에 있는 선분을 입력을 할 때는 point range 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annotate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딱 넣을 수 있습니다. 이 point ran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nfidence interval, 그러니까 CI를 신뢰 구간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문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 annotate 함수를 설정을 하고 글씨를 쓰고 싶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한 후 우리가 쓰고 싶은 좌표, X좌표와 Y좌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좌표에 딱 가서 우리가 넣고 싶은 말이 쓰여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제가 저의 워터마크는 어떻게 넣었냐면 다음과 같이 넣었습니다. annotate 이라는 함수를 쓰고 똑같이 텍스트, 근데 이번에 요 정도 90점, 그 다음에 여기가 10점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는 90, y는 10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싶은 말은 C, 그 다음에 2020 아이작 리 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명도를 조정하는 알파를 0.5로 두니까 얘가 진하게 다른 글씨처럼 이렇게 진하게 안 써있고 워터마크 효과로 약간 그레이하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도 넣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배웠죠. 하지만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한 글자를 넣기 위해서는 다른 패키지가 필요한데 ggplot 그 자체도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저는 레펠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점들이 이렇게만 보이면 얘가 지금 몇 점을 맞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점의 이그젝트한 좌표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점들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는 95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90점 정도 맞은 이 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각 점마다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는 중간고사 점수, 뒤에 거에다가는 기말고사 점수를 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블을 넣고 싶을 때는 레펠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이블을 달고 싶은 그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점수가 80점 이상인 애들만 추려서 마이포인트에다가 새로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이포인트 데이터셋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있냐면 중간고사가 80점 이상인 애들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블링을 할 건데, 레이블링을 할 때는 패키지 ggRepel 안에 들어있는 geom label repe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ggplot의 레이어 문법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는 내가 만든 이 마이포인트 중간고사 80점이 넘은 애들만 가지고 레이블을 하겠어 라고 해서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aesthetic 함수를 이용해서 속성을 연결시켜 줍니다. 어떻게 속성을 연결시켜 주냐면 x, y 좌표가 있는데 첫 번째 x 좌표에는 이 마이포인트에 있는 미드텀 점수를 똑같이 긁어오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기말고사 점수를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점마다 레이블을 어떤 거를 매핑을 해주냐면 중간고사 점수, 아까 말했듯이 중간고사 점수,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 그리고 가운데에는 쉼표를 찍고 양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붙여줘 라고 해서 요거를 한꺼번에 페이스트로 이렇게 딱 요 폼을 만든 거죠. 요 폼을 중간, 기말
요 폼을 만들어서 레이블을 해줘 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지는 글씨 색은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이 정도 되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값을 해주고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각 점에 이렇게 요 부분은 얘가 97점을 중간고사를 맞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91점을 맞았네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다 우리의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죠. 레이어드를 다 쌓아서 산점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레이블을 하는 것까지 끝난 거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래프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다 끝났을 때 꼭 잊지 말고 해줘야 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coldfixe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X축과 Y축의 비율을 꼭 맞춰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논문이나 통계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Y축 비율을 꼭 맞춰서 그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10에서부터 105까지 우리가 똑같은 범위를 나타내도록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내는 게 동일하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자동으로 레시오가 조정이 되어 있어서 통계로 따지면 코릴레이션이 좀 더 없어 보인다든지 더 많아 보인다든지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coldfixed 함수를 사용을 해서 꼭 맞춰서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과값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예쁜 정사각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본 거를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북을 그렸죠. 그리고 산점도를 그렸으며 그 산점도의 각각 점 속성에 들어가서 점 색깔을 바꿔주고 크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모양을 바꿔줬습니다. 축 제목도 바꿔줬고요. 축에 있는 틱의 레이블도 다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워터마크도 해줬고 우리가 접근을 했던 속성에 관련된 성별, 그 다음에 성적별, 속성들에 대한 범례를 오른쪽에 있던 거를 아래쪽에 내려서 배치를 했고 이 각각이 나오는 순서도 변화를 줬으며 안에 있는 키 레이블도 순서가 변화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기초통계 시리즈 영상을 필요로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